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제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의 보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자원이 데이터인 만큼 그 활용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0개 이상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행해지는 데이터 주권의 수호는 국민을 위해 데이터를 자원으로 하는 무역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둘째, 데이터 자유화는 기존의 디지털 무역 강대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통상의 주역인 플랫폼 사업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는 점에서 독과점의 성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국가 간 균등한 발전이 아닌 기존 IT 선진국만을 위한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자유화는 개인정보 범죄의 피해를 극대화시킵니다. 데이터 속의 개인정보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기존 IT 환경에서 IoT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고차원적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보호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은 개인을 사이버 범죄에 노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앞선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의 보장에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임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대측도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데이터와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 및 높은 피로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찬성 측의 주장이 통상 질서 하에서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정당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자유화를 주장하시는 찬성 측께서는 오늘의 토론에서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데이터 자유화를 이뤄지지 못해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둘째, 데이터 자유화라는 조치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와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중 책임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을 이번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첫 번째 논거로 말씀드렸던 데이터 주권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자국은 각국의 주권에 대한 특히나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생성된 정보가 외국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이 개별 국가가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각국의 주권에 대한 성대한 침해입니다. 이에 따라 찬성 측께서는 단순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각국의 주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바 먼저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찬성 측은 WTO 체제의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편입시킴으로써 그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WTO의 5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전부 철폐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 주권, 정부의 데이터 주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유 또는 데이터의 주권이 적극적인 제한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은 일견 어떤 정책 결정 자유 내지는 데이터 주권의 개념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정의하신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한히 각국 정부 모두의 자의적인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낳고 또 무역 장벽으로 인해 서로의 교역의 자유를 서로가 침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데이터 통제권의 측면에서도 절대 이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러한 데이터 통제권 내지는 좀 더 넓게는 정부의 정책 결정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이란 교역 상대의 다음 액션을 예측 가능한 환경, 그래서 유효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데이터 시장을 어떤 규범으로 정의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데이터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현행 무역 체계로 데이터를 포섭시키자는 찬성 측의 주장은 이렇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WTO와 가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투명성 조항은 지금 없는 현행 무역 체제에서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무역 협상에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로써 찬성 측이 주장하는 WTO 체제에 대한 포섭의 필요성과 또 효과성을 모두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동 자유규범이 아닌 제한 허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문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데이터 이동 제한을 허용하는 조치가 이런 규범으로서의 효과성을 가지는지 충분히 입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주권에 대한 무한한 존중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각국의 자유, 각국이 지닌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찬성 측의 답변이 여전히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선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를 규정한 국가의 수는 2017년 35개국에서 지난해 62개국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입론에서 언급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 또한 그 궤도를 같이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 측의 주장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물론 나아가 국제적 협력 기조를 저해하여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찬성 측의 주장이 단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식의 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토대로 강한 설득력을 얻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가와 찬성 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국 이기주의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현재 선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혹은 일본과 달리 IT 후발국이나 개도국은 국경 간 데이터 거래 제한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2019년부터 수년간 계속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해 현재 디지털 통상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신망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형평성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자유화가 단지 생산과 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찬성 측의 핵심 논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지적해 주신 과연 경제적인 호생 증진이 발생할 것인가 혹은 돈가전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데이터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멀티 호밍을 들어서 데이터의 특수성을 좀 더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멀티 호밍은 이용자가 어떤 한 플랫폼을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파일을 뺏고 뺏기는 무역의 경쟁이 아니라 파일과 확대되는 무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이동의 국경 간의 이동 자유를 보장했을 때만이 이런 데이터 파이의 증진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호생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통상학회의 2020년 자료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로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접근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및 개도국들의 교역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의 57%가 중소기업이 차지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자유와 경제적 호생 증진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첨언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학회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에 따르면 무관세를 비롯한 데이터 이동 자유화 기조로 무역 비용이 감소할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는 9억 4천만 달러의 규모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대측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연 반대측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디지털 약소국들과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국제적인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각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는 저희는 더
더 보장되기 어려운 방향이라고 생각하여서 입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후생에 대해 논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 차원의 논의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불평등 또한 유발합니다. 국경 간 이동의 자유화는 국외 기업들에게 규제가 없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불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듭니다. 기업은 물리적으로 특정 국가 안에 존재할 때 해당 국가는 그 기업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 위치한 기업들이 한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취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대로 데이터 사무소를 각 영업지 내에 배치하도록 하는 현지화 조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외와 국내 기업들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성 측은 이러한 기업 간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합의된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선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만들어져야 할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라고 충분히 입증을 드렸고 또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WTO 협정에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합의되지 않은 것을 규범화하려는 흐름으로 인해서 패권 경쟁으로 번졌다라는 점 지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자국 이기주의를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찬성 측의 반박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개도국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찬성 측의 논리대로라면 그러한 개도국들이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찬성 측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정당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적인 흐름이 보호주의로 또 보호무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 측에서 본 입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들 간의 어떤 국가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 조치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각국이 영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보호무역적 조치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재 EU가 시행하고 있는 GDPR과 같은 대표적인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들이 보호무역으로 귀결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내린 2020년에 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슈렘스 2 판결이라고 불리는 이 판결은 기존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활용해서 이미 적정성을 인정받았던 데이터 수출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해서 데이터 보호 수준을 고려해 해당 조항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역의 위전을 중단시킨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합의된 규범에 대해서도 이처럼 자의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반대측께서 용인하시는 각국 내지는 각 국제기구들의 자의적인 제한 기준이 어떻게 보호무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측께서 우려하시는 비대칭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반대측 답변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반대측께서는 입증 책임으로 보안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 이동 제한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지점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안 남용 문제는 결국 사이버 범죄로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자유 제한의 어떤 조치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일국의 자의적인 기준으로서는 전혀 달성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호무역주의라 함은 자국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해서 타국과의 경쟁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측의 주장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제한 중 대표적인 현지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반대측께서 또 말씀 더 드리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은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자유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죠. 특히나 이것은 한번 누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찬성 측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법적인 어떤 제재 수단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특정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페이스북 사용자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어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약 1,72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EU는 EU GDPR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교회로 이전할 시에는 교역 상대국이 적정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측계 찬성 측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자의적인 제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데이터 국외 이전의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 현지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에 EU GDPR과 같은 특정국 위주의 심사가 갖고 있는 한계에는 공감을 하기에 특정국의 기준을 이용하는 대신 개인정보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규범 설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의 개인정보와 같은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안 문제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화 조치를 통해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화 조치가 보안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연구소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를 국내에 보관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유럽의 GDPR이 있는 그런 유럽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화 조치가 과연 보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측께서 입증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본 찬성 측에서 입증한 바 있는 경제적인 편익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편익에 불과하며 그것이 어떻게 불평등한 경제 구조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찬성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찬성 측은 보다 종합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제 후생 달성이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로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글로벌 경제 후생이란 단순히 반대 측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파이의 총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 기술이 많아진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그렇게 커진 데이터로 인한 파이를 국제사회가 어떤 데이터 약소국이나 중견 기업들도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규제 조치로 인한 종합적 경제 후생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규제 수능 비용은 유럽을 포함하는 모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전체적인 종합적인 후생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분배의 측면에서도 보호무역의 지적에서 그리고 후생 감소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대 측의 입장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지역화로 어떻게 보안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드리는 것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적어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할 때에는 그 주권을 국가에게 넘겨서 그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선 임론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IoT 환경으로 넘어감으로써 이 개인정보의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예컨대 디바이스의 자율적인 수집으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게 어려워지고 또 디바이스의 정보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면서 그 방대한 양으로 유출 사고의 위험이 비례해서 증가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심화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기술로도 실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고 또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에 따라서 자유화와 지역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 자체가 이와 같이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는 이용자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위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더 보호되고 그 국가 주권에 맡겨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자유토론 초반부에서 그것이 주권 침해로 이어질 정당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렇다면 각국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약소국가 어떤 중견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경제 후생의 이익을 약소국가 중견기업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과연 그 이익을 어떻게 추산할 것이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서 개도국가 중견기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바가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약소국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여기서 삼성 측이 드린 입론 세 번째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진정한 경제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의 확대로서 증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자유 보장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플랫폼 주축의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중소기업, 세계적 약소국이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와 경제무역의 어떤 활성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제한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진정한 경제 후생의 증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 측의 입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저희 측의 다른 토론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개인과 기업의 권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가장 관가하시는 부분은 과연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을 설정한 주권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선택권을 국민과 기업에게 보장을 해주어야지 그런 선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드시 입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로 확산될 위험성에 대해 언급드리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그렇다면 보호무역 조치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측에서 보호무역주의다라고 상정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희는 그 전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떤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과 기업의 권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 접근성이 과연 개인의 정보 피해 문제보다 더 중대한 가치일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전제가 수반되어야 되죠? 각 국이 모두 고른 플랫폼을 그리고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유로 하자라는 것은 결국은 개도국가 말씀드렸듯이 IT 후진국에게 역시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언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저희 반대 측에게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논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미국이 더 보호무역주의적인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구글과 아마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자유무역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논제에 대하여 미국이 매우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대외적으로는 자유시장을 표방하던 미국 내에서 자유시장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데이터 보호 정책들이 국내에서는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도에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의 주요 주에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는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디지털 회사에 대한 미국 내 활동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IT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바로 찬성이 주장하시는 바가 아닌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지역화 조치를 포함한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는 보호무역이 아니며 오히려 찬성 측이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상정하시든 또 그 표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표방하고 있든 반드시 어떤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 조치는 보호무역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국제통상학회는 지난 2020년, 법률신문은 지난 2022년 적정성 심사 통과 이전의 기업들은 이후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조항과 같은 별도 조치를 신설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연 1에서 2억 가량의 평균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연구소는 지난 2014년 국경 간 데이터 제한 관련법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디지털 약소국의 GDP를 많게는 1.7%까지 감소시키고 국내 투자 또한 3% 이상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듯 주장하고 계시는 어떤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반대 조치는 디지털 약소국들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제한과 국제적인 그러한 주장이 다른 모순적인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통한 WTO 체제로의 포섭을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체제와 같이 각국에서 임의적으로 조치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서 정책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익 관계가 국가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 측에서는 그러면 국제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지 혹은 합의 없이 어떻게 도달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드렸던 것이죠. 어떤 데이터 자유화라는 것이 이익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개도국이라든지 IT 약소국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제가 자유토론 초반부터 계속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대 측의 찬성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 와서 이 통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의미입니다. 이런 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과 주권은 개별 국가에게 있어야 하고 정보 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히나 개별 국가가 현재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자유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이 국제사회의 무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성측께서는 합의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앞선 발언 과정을 통해서 이 개도국이 현재의 국제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성측께서 말씀하시는 합의는 이러한 규범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채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찬성 측께서는 데이터 제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후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단편적인 자료만을 제시하시느라 우리가 더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은 무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주권의 경우 각국의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의 기반임을 넘어서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현재 후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게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가치이죠.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역시 함께 요구드립니다. 네, 찬성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반대 측께서 취하시는 입장이 굉장히 큰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대 측께서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국제적인 합의의 수준을 이루어야 한다, 국제적인 합의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데이터 주권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데이터 주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WTO 협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재화와 서비스가 그 협정의 체계 내로 포섭될 때 굉장히 지난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국의 관세 조치를 통해서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각국의 입장이 결국 앞서 저희가 자유토론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무제한적인 자유 혹은 무제한적인 재량의 주장이 서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라는 것이 그러한 합의를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또한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서도 왜 어째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지 그런 이면적인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측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측께서는 다양한 논의들을 의견 납작한 논리로 일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조치를 어떤
데이터 약소국들, 디지털 약소국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어떤 시장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조치로 축소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앞서 다양한 보도 자료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어떤 개발도상국들 또는 데이터 약소국들에게 긍정적인 조치로 작용한다는 자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 후생을 복합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자료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근차근 우선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권 보호와 개인정보라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점에 반대합니다. 주권 보호와 개인정보는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다장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각국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무역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호하면서도 양 국가의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충분히 두 가치는 양립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편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찬성 측께서 강조하시는 데이터의 특성을 무시하시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WTO에서의 재화와 지금의 그 재화로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 데이터의 거리에서 이것을 WTO에 편입하는 방식은 굉장히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토론 초반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어떤 특정한 국가에게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통상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선 어떤 정당성과 근거가 필요할 것인가. 저희는 자유토론이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지닌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찬성 측께서 반대국 약소국에게 이득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답변만 들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상 자유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자유토론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토론 펼쳐주신 반대 측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 많은 것들을 논의했는데요. 오늘은 자유토론인 만큼 반론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표해 주셨던 부분은 디지털 약소국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인도의 지역화 조치를 통해서 얼마나 경제적 후생이 낮아질 것인가 이러한 등등의 디지털 약소국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어떤 데이터 이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 역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국제적 사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문제지 각국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무역적 조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토론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저희 반대측에서 찬성 측께 부여한 세 가지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데이터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얼마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둘째, 데이터 자유화라는 조치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가장 조심히 다루어줘야 하는 대상인 개인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함께 토론해 주신 찬성 측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은 여러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자유를 인정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찬성 측께서는 반복해서 데이터를 자유화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역시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각국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고 구분할 기준이 부재한 현재 IoT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증이 필요했겠으나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후생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만을 제시하시느라 데이터 주권이 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점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특히 데이터 주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라기보다는 각국이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반해 저희 반대 측께서는 어떻게 경제적인 후생을 낮출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와 이와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상실은 데이터 식민지화로 연결됩니다. 이는 산업적 경쟁력 상실을 넘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특히 한 번 독과점이 이루어진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간과하신 채 소잃고 외양간에 고치는 것에 가까운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찬반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국제적 주요 자원임에 동의하고 디지털 통상의 측면에서 데이터의 교역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논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정당성과 도입 목적입니다. 찬성 측은 제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배격하는 보호무역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배타적인 제한 조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했으나 반대 측은 그저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시에 머물러서 제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여전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개별 국가의 자의적이고 실질적인 산발적인 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의 목적물로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디지털 무역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찬성 측은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반대 측은 이동 자유화가 데이터 산업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멀티호밍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산업의 특수성으로 이동 자유 보장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약소국에게 다양한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지역화와 같은 제한 조치의 경제적 소모가 오히려 개도국에게 불리한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찬성 측은 글로벌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공정거래 생태계 하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 권리를 보장하여서 진정한 글로벌 경제 후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립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국경 이동의 자유는 정상화의 측면에서 진전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주체에 따른 제한 조치가 아니라 자유무역의 가치를 담보하는 WTO의 국제규범의 내로의 편입을 통해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찬성 측의 마지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